우리 노을님은 네. 그러니까 화면으로 딱 나오면 사람들은 누구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근데 노을 프라푸치노라고 네. 하면은 웬만한 이제 팔로워들은 다 이제 아시고, 그렇겠죠. 지금 블로그 이웃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한 17,000명, 18,000명 와, 그 정도 되는 그러니까 것 사실 같아요. 블로그에서 10,000명 단위 가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네. 뭐라 해야 되나? 좀 유튜브 포함해서 이렇게 외부에 나오신 거는 처음이신 거죠? 그쵸. 외부로는 처음 나와봤죠. 네. 앞으로 딴 데 나가지 마세요. 네. 섭외 전화 또 올 겁니다. 분명히 막. 네. 저희가 열심히 제야의 고수분들 이제 우리가 발굴을 해놓으면 네. 딴 데서 자꾸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서 딴 하면은 데는 뭐 근데 나갈 만한 채널도 없는 것 같고. 그래요? 네. Y스트릿이 최고라고 또 이렇게 네. 여기를 한 번 더 나오면 돼. 나중에.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제야의 고수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네. 반제야의 고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적당한 것 같아요. 네네네, 반제야의 고수. 네. 왜 반제야의 고수인지는 직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직접요? 네. 지금 이제 뭐 또 증권사 직원이기도 하고. 예, 그쵸, 그쵸.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모 증권사에서 네. 그 랩 어카운트를 운용하는 그 어떻게 보면 반업 투자자인 셈인 거죠, 지금. 반업 투자자. 왜 반업이냐면은 네네네.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랩 운용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업무를 지금 다 내려놓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랩 운용만 하고 이제 그 기존의 정규직은 사표를 써서 나왔고 지금은 이제 계약직으로 이렇게 랩 운용만 하는 상태여서 그러니까 조금 특이하신. 그래서 약간 전업에 가까운 상태죠. 실질적인 그 사이클. 네, 그래서 투자 거의 생활은. 아예 증권사 직원이거나 네. 전업 투자자이거나 네. 이렇게 하는데 증권사는 약간 그 계약직으로 걸어놓고 네, 그걸로 그쵸. 랩 네. 상품, 랩 어카운트를 이제 운용을 하고 계시고 네. 본인 투자도 하고 계시고 네네. 본인 것도 랩 어카운트 이제 같이 네.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반제야의 고수. 네. 음, 그쵸. 좋습니다. 반업 투자자인. 반업 투자자. 그 필명이 노을 프라푸치노잖아요. 네. 이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 지은 게 19년도에 지은 건데, 네. 제가 블로그를 19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좀 제대로 의미 있게 공부를 하고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좀 블로그에 같이 올리면서 하자 해서 하는데 일단은 뭐 필명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뭘로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사실 좋아하는 음료가 프라푸치노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얼음이랑 막 재료 넣고 믹서기에 가는 걸 프라푸치노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게 주식은 어떤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네네네네. 주식 시장 말 그대로 세상에 온갖 만사가 다 들어가 있다 해가지고 뭐 다 뒤섞였다는 뜻으로 프라푸치노를 짓고 노을은 제가 19년도 때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때 이제 그 피지로 갔거든요. 네네네. 거기 이제 노을이 예뻐서. 예, 그 칵테일을 먹고 이제 딱 앉아있는데 거기 빈 칵테일에 이게 노을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우리가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라떼도 있고 에스프레소도 있고 음료들은 다양한데, 네. 그 뭐 노을로는 사실 음료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주식시장에 네.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막 레포트 보고 이렇게 약간 뇌동매매 하지 말고, 네. 나만의 어떤 철학을 갖고 공부를 해서 나만의 걸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깊은 뜻이 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야. 그냥 설명하자 하다 보니 제가 본 필명 중에 상당히 긴 축에 네. 속해서 좀 후회도 많이 합니다. 부르기 힘들어서. 한 세네 자 정도로 했어야 하는데 노을 프라푸치노. 네. 네. 그래서 그냥 다들 노을님 이렇게 네.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익숙해졌죠. 프라푸치노가 얼음하고 이렇게 다 같이 간. 믹서기로 이렇게 갈아주는 좀 따뜻한 프라푸치노 달라고 했었는데 아이스밖에 안 될걸요. 몰라가지고 일단 가면은 일단 이름 긴 거 시키면 되게 있어 보이니까. 네. 혹시 노을님은 주식 투자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거는 사실 뭐 대학생 때부터 네. 쭉 관심 있었고 하긴 했지만은 그게 제대로 된 투자는 아니었죠, 사실은. 대학생 때는 뭐 돈도 없었고. 그래서 의미 있게 한 거는 사회생활 시작하고 한 16년도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그거 짬짬이 모아서 하면서 이제 좀 의미 있게 한 거니까 뭐 한 7, 8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고. 근데 2016년에 그것도 증권사로 입사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 랩 운영하시는 증권사 말고 다른 증권사. 네, 전 직장. 네. 예. 그럼 그때부터 뭔가 이제
직업적이기도 했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거. 직업하고는 사실 무관하게 그냥 주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 네. 아니 근데 증권사 직원이 되셨으니까. 아, 그쵸. 근데 16년부터. 사실 이게 증권사 직원은 물론 이제 증권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의미 있게 투자라고 할 만한 활동들을 거의 못 해요.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니면서도 제가 이직하고 거기를 이제 사표 쓰고 나온 이유가 주식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증권 업무를 하고 있지만 주식을 공부하거나 투자하는데 유의미하게 시간은 못하고 회사의 업무적인 업무, 증권 업무 그렇게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 관리도 그렇고 뭐 네. 금융 상품 판매도 그렇고 그렇죠. 약간 내가 좋아하는 건 기업 공부하고 네. 주식 투자하는 건데 네. 자꾸 막 이렇게 업무를 위한 업무.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하게 HTS는 켜져 있는데 네. 주식을 볼 틈이 없어요. 아. 공부할 틈도 없고. 오. 그래서 사실 뭐 거의 그냥 회사의 업무만 하다 오는 거죠. 한 10시간 정도는.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증권사에서도 지점에 계시는 PB분들한테 네. 개별 주식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금융 상품을 팔아라. 그게 요새 트렌드긴 하죠. 펀드를 팔거나 다른 상품을 팔아서 그걸로 이제 자산 운용을 하도록 하면 되지. 왜 너네가 일일이 탐방 다니려고 하고 개별 주식 공부를 왜 니들이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R 주식이라고 하는 직접 네. 투자 좋아하시는 PB분들은 아, 나 내 거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 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못 해요. 거기에 회사에서 원하는 상품이나 뭐 그런 업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짬짬이 내야죠, 시간을. 아, 그 업무 외의 시간을 있는 대로 최대한 끌어다가 주식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야 됐죠. 그러면 그게 기존의 그 다른 증권사 네. 16년도부터 다니시던 네. 그 증권사를 퇴사하고 네. 회사를 이제 옮기신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쵸. 일단은 저도 어느 정도 자산이 좀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회사 업무 때문에 한 10시간을 하루에 소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보니까 연봉보다 주식으로 몇 배를 더 벌고 있으니까 이게 근데 정작 주식은 하루 10시간씩 공부할 시간이 안 나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소득 측면에서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전업할까 하다가 그냥 그래도 내 어떤 투자와 또 본업과 일치시켜서 할 수 있는 길이 또 다행히 이게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그냥 다른 증권사로 가서 계약직으로 이제 레분용만 하고 아,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투자와 본업을 일치시킨 거죠. 근데 아까 그 말씀 중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자산이 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자유롭게 아. 나와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혹시 뭐 네. 어느 정도로 그냥- 말씀을 해 주실 수가? 이렇게 딱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은 네네네. 그냥 한 어느 정도 그냥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 정도. 그냥 뭐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억 넘어갈 때 그냥 사표 쓰라고 했었고 그냥 그동안 고생했다 사표 써라 이렇게. 지금은 이제 좀 더 커져서 지금은 뭐 저도 사실 뭐 회사 안 다녀도 상관없는 정도. 하여튼 부러운 정도. 아직 이제 제가 부러운 시작이라 정도. 네. 한참 멀긴 했는데 아, 그래도 뭐 나이 대비해서는 그러게 지금 주식 투자 시작하신 지가 직업적으로 시작한 게 한 7년. 한 그렇죠. 그쵸 16년도니까 뭐 한 8년 9년이긴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뭔가 제대로 투자를 한 거는 한 5, 6년인 것 같아요. 그 전에 2, 3년은 사실은 좀 삽질을 많이 했죠. 막 이상한 또- 것들 막 건드리고. 그러니까 왜냐면 어렸으니까 20대 좀 돈도 없고 하니까 빨리 올라가고 싶어서 무리하게 하고 뭐 이상한 거 공부도 안 하고 막 무지성으로 하고 하다가 한 3년은 그냥 허송세월 보냈죠, 사실은. 아 근데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근데 그 과정 덕분에 좀 투자에 눈을 뜨게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초반에 최소한 1년에서 3년 정도는 이제 다 이상한 거 해보고 네. 이게 아닌가? 그러다 이제 와이스트릿을 만나면서 이제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지금이었다면 더 빨랐겠죠. 그렇죠. 요즘에 또 환경이 좋으니까. 근데 노을님이 네. 88년생이시죠? 이제 뭐 창창합니다. 이제 시작이죠. 회사에 또 큰 소리 하면서 다니고 이제. 그렇진 않고요. 오늘 말씀하고 나오신 거예요? 예. 회사에는? 다행이다. 근데 뭐 요거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블로그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글 좀 쓰시고 네. 거기 이제 팔로워 분들이 이제 블로그를 구독하시는 분들 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팬들이 거기서 더 많이 오는 거고 그분들이 고객이 되기도 하고. 그쵸. 보통은 그렇게도 오시고, 근데 요새는 그것보다는 이제 또 기존 분들이 수익이 좀 나니까 소개를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냥 소개로 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야, 그 무섭다는 입소문. 올해 반짝 좋았으니까. 에이 무슨 올해 혹시 2023년도에 네. 성과가 좀 이거 그 네. 랩 수익률을 대외적으로 정확히 막 말을 하면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던데 조금 어,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랩은 사실, 이게 펀드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 랩은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게, 그 개인, 고객 계좌마다 다 다르거든요, 수익률이. 막 가입 가입 일시가 다 시점.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40, 50% 정도? 올해 예, 고객들 예. 기준으로 훌륭합니다. 그래서 뭐 블로그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난 수익 갖다 뭐 기부도 하시고 뭐 하시더라고요. 예, 한번 했죠. 또 얼마 전에 그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 예. 한번 하시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그쵸. 오프라인 설명하고 사실은 이제 저도 한 5, 6년 정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제 어떤 투자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많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정리를 하고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뭔가 말로 표현을 해보고 그래서 뭔가 정립을 좀 더 확실히 하고 싶은? 해보니까 확실히 저한테 도움이 제일 많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러려고 한 건데. 아하. 그죠. 이게 사실 원래 누구한테 뭘 전달하려고 하다가 내가 더 공부가 되는 거니까. 예, 그 목적으로 사실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제 투자 5년 동안, 6년 동안 했던 거를 좀 되돌아보고 약간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저도 그런 소문 듣고, 네. 오, 굉장히 저 유명하신 분이구나. 뒤늦게 깨닫고. 유명하진 않고. 노을 프라푸치노가 누구냐, 어디 카페 하시는 사장님이냐고 해서 막 제가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오늘 섭외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러면 뭐 한 350명 정도 왔다고 오프라인 예, 투자 설명회. 예. 사람들이 뭐 제일 궁금해 하던가요? 노을님한테.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방법론적인 거, 그러니까 투자 기법,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종목을 뭐 발굴하고, 뭐 어떻게 매수 매도하고 그런 것들이 좀 주로 많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해외 주식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이제 제가 여쭤봐야지. 마이스트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투자 스타일은 좀 어떤 편이세요? 저는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약간 뭐 제가 감히 이렇게 언급할 그룹분들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한 버핏 50%에 네. 필립 피셔 50%. 오. 제 투자 스타일을 뭔가 얘기하자면은, 오. 그래서 그게 이제 버핏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그 정말로 어떤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고 그런 기업이 장기적으로 뭐 5년이든 10년이든 그 이상이든 이렇게 꼭 성장하고 그 일정 궤도 이상으로 꾸준히 확실하게 가는 기업들, 네. 그런 해자를 가진 기업을 적정가에 사자는 거잖아요, 버핏은. 네, 네. 그러고 장기 보유하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기반으로 깔고 있고, 그렇게 깔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필립 피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분은 이제 그거거든요. 어떤 섹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 섹터 안에서 모든 종목들을 다 살펴보고 거기서 성장률이 가장 높고 가장 좀 엣지가 있는 애들, 그런 기업을 선별을 좀 옥석을 가려가지고 한 다음에 그거를 끝까지 들고 가겠다 이거거든요. 위대한 기업을 찾아서. 네, 위대한 기업을 찾아서. 이게 좀 다른 게 이제 버핏은 어느 정도 적정가가 되면은 팔고 나가고가 되는데, 가치 투자처럼. 근데 필립 피셔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요즘 뭐 윌리엄 오닐파의 그 추세추종하고 비슷하게 그 밸류가 얼마나 오버밸류가 되든 간에 아하. 그 업황이 꺾일 때까지, 그리고 그 인더스트리가 꺾일 때까지 보유하다가 그게 꺾이면 팔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반반 섞인 투자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단어로 하자면은, 굳이 정의하자면은 뭐 가치 성장주를 좀 선호한다? 그런 거. 가치 성장주. 네, 굳이 한 단어로, 뭐 보통 이제 쓰는 표현으로는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그런 기업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그 기업을 고를 때 투자를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하는 그 질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메가 트렌드를 찾아서 그 안에서의 어떤 엣지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서 투자를 집중 있게 하는 편인데 네. 그 질문이 이제 뭐냐면은 이 기업이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이 터져도 어. 이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기업인지 저는 그런 질문을 꼭 하거든요. 3차 세계대전 터지면 웬만하면 다 망하지 않나요? 망하는데 예. 망하는데 그 방향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한 5년 정도는 그렇게 봤던 게 이제 전기차라든지 예. AI 그다음에 뭐 한국 엔터 뭐 이 정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기차가 뭐 당연히 세계대전 터지면 다 망하겠죠. 음. 망하겠지만은 그게 다 끝나고 다시 재건이 된 다음에 우리가 디젤차를 또 다시 돌아가서 탈까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어찌됐든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AI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뭐 금융위기가 오든 해서 1, 2년 무너질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10년이든 20년이든 지나고 보면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저는 그런 거에 이제 그런 트렌드에 엮여 있는 섹터, 그 다음에 그 섹터 안에서도 하위에 이제 조금 엣지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를 찾는 걸 좀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좀 가장 튼튼한 애들. 그러니까 뭐 그런 애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적정가에 사요. 저는 싸게 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오. 그거는 왜냐면은 기회가 잘 안 오니까. 평상시에는 못 사거든요, 싸게는. 그런 기업들을 적정가에 사서 좀 더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다가 어차피 그 성장 궤도가 낮다면은 한 2, 3년, 뭐 3년, 5년 들고 있으면은 또 몇 배 올라가거든요. 그만큼 궤도만 가더라도. 그러면은 뭐 한 그 정도에서 팔면 되니까. 그러고 혹시 이제 기회가 와서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질 때는 적정가가 아니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사실 시장 빠지면 전 되게 좋아요. 그런 거 좋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스타일은 좋은 기업을 제값에 사는 거고, 네. 그게 진짜 꺾일 때까지 끝까지 가보자. 네. 라는 거고. 그래서 워런 버핏이 뭐 벤자민 그레이엄과 필립 피셔의 합이라고 하면은 노을님은 버핏과 필립 피셔의 합.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진화를 해 나가는 거죠. 네. 저는 좀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성이 분명한 것. 조금은 이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한 것. 그렇게 해서 가치 성장주를 찾는다라는 거고. 혹시 근데 오늘 저희가 평일에 찍고 있거든요. 오후 거의 한 1시 반쯤 찍고 있는데, 그럼 평일에는 어디 뭐 매매나 회전 이런 거 많이 안 하세요? 네,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투자를 하면은 진짜 2, 3년 들고 가거든요. 네. 특별히 변동 없이. 그래서 매매 횟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뭘 딴 걸 할 수 있죠. 뭐 산업 공부를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그래서 매매는 이제 가끔 뭐 비중 조절을 좀 한다든지, 그 다음에 조금 뭐 소액 같은 경우는 요새는 또 추세 추종 전략을 또 약간 스터디를 하면서 네. 그게 왜냐면은 매수 매도 타이밍을 뭐 잡는다든지 또 기존의 가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은 제일 문제가 뭐 가치 투자 문제점이 뭐냐면은 언제 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이 가치가 예를 들어 1조인데 5천억이라서 샀으니 그럼 1조가 됐으면은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가 문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원래대로면은 파는 거죠. 그 가치 투자의 네. 이론대로면은. 근데 사실 그러고도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걔가 3조, 5조까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경우가 훨씬 뜨겁게 막 많아요. 달라붙고 하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보통은 이제 기존 가치 투자자분들은 이게 오버밸류가 되고 그 어떤 선을 넘어가면은 부담스럽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매도 버튼 누르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스타일이 좀 바뀐 게 예전에는 좀 더 안전마진하고 어떤 그 적정 가격에 대한 거를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처음 3년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약간 스타일을 좀 제 나름대로 이제 업그레이드 한 이유가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한번 놓친 적이 있어요. 2차 전지를 놓쳤거든요. 좀 일찍 팔았다. 2차 전지로 많이 벌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19년도 때부터 2차 전지를 집중 투자를 해서 20년도, 21년도까지 끌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그때 했던 종목들 뭐 다 2배, 3배 먹고 잘 나오긴 했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 21년, 22년도도 보니까 거기서 또 3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갖고 있었으면은 지금 세 자리였을 텐데 그거를 좀 일찍 팔았다. 아하. 아쉽다. 그러던 차에 이제 좀 추세 추종 전략을 이제 알게 돼서 또 모임 형님이 또 그걸 되게 잘 하셔가지고 어허. 같이 이제 스터디하면서 이때 그걸 좀 보완을 한 거죠. 이런 거는 필립 피셔처럼 끝까지 먹어야 되는구나. 약간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를 좀 했죠.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추세 추종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그분입니까? 영향을 받았다는 분이?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셨잖아요. 와이스트리 또 출연하셨던 네. 필립 피셔? 아니. 아니 그분은 이제 섭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깡토님, 네. 깡패토끼님, 같이 스터디 지금 하시는 거죠? 네, 같이 하고 있어요. 그 현투모 일기. 현투모 일기도 하고 있고, 네네네. 뭐, 여러 개 또 같이 하고 있어요. 추세 추종도 같이 하고 있고. 오, 그러니까 그냥 그 가치주를 발굴해서 쭉 가는 것, 거기에다가 이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는 것. 네. 그래서 밸류만 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좀 의미 있는 구간에서는 좀 더 이제 피라미딩이라고 해서 일명 불타기. 그러니까 조금 더 수익률을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내 매수 단가보다 네. 높더라도 전망이 더 좋으면 계속 사가면서. 예, 가치 투자자들은 사실 차트를 아예 안 보니까, 예. 그러니까 살 때는 이 밸류가 싸고 하니까 사실 차트 상관없이 그냥 아무 날이나 오늘 내가 분석 끝났어, 오늘 살 거야 마음 먹은 날 누르잖아요, 네. 보통은. 근데 그러고 이제 주가가 가기 시작하면은 그 사실 거기서 얼마나 불타기를 언제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서 할지를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사실 하게 되는데 그거를 그래도 좀 공부하고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담은 몇 프로라도 좀 더 내가 수익 쿠션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불타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언제 불타기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1분기, 2분기 실적까지 좋았는데 3분기 실적도 내가 생각하면 더 좋게 나오면 3분기 실적 보고 더 사고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적보다는 예. 일단은 그 어느 정도까지 이 종목에 대한 내가 비중을 가져갈지를 좀 먼저 계산을 좀 해보고. 네, 최대 그래서 비중. 그래서 얘는 이 종목을 한 이 정도는 더 사야겠다. 근데 싶으면은 그냥 일단은 저는 그 하락 불타기는 잘 안 해요. 물타기는 잘 안 하고. 물타기는 안 하고. 물타기는 할 때도 있어요. 한 번 정도. 딱 한 케이스는 하는데 뭐냐면은 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럴 때는 물타기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 그 종목은 변함이 없고 네. 잘 가고 있고 시장 영향으로 좀 빠졌을 때. 네,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는 많이 그렇죠. 수량을 늘려줄 수 있는 기회니까. 근데 그때도 마냥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좀 다시 턴하는 시그널들이 보였을 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추세 추종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시장 망가지고 네. 떨어지고 있을 때 그냥 물 타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안 나왔을 때 떨어지는 칼날은 안 잡고 아하. 칼이 다 떨어져서 바닥에 이제 평평하게 있다가 이제 뭔가 조금 꾸물꾸물 가려고 할 때 그때쯤 의미 있게 좀 그 물타기는 하고. 불타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상승 추세를 이렇게 우상향하는 과정 속에서 네. 그때마다 이제 좀 우리가 셋업이라고 해가지고 좀 의미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자리들이 보일 때마다 이제 조금씩.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앵커링 이펙트, 본인의 단내림 효과 있지 않습니까? 내 그 매수 단가에 갇혀가지고 여기서 더 사면 뭔가 지금 수익률 한 20% 이거 더 막 손상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갇혀있지 말자. 그쵸. 결국은 뭐냐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산 금액들은, 그러니까 뒤에 들어온 금액들은 사실 단가를 높게 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추세가 뭔가 꺾일 것 같고 그 종목과 업종이 뭔가 마무리되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불타기 했던 거는 먼저 쳐내죠. 분할해서 걔네들을 먼저. 그런 식으로 매도도 분할 매도로. 매도도 분할 매도로 네. 그런 식으로 네. 내려올 때도 네.